안녕하세요. 우리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하자면은 우리 피가 심장에서 뚝 하면은 우리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간끝까지 갑니다. 일단 심장이 바깥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는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우리가 심장이 이렇다면은 여기서 피가 동맥을 타고서 이제 간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끝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마무리졌으면 이 피가 이 간 끝까지 왔습니다. 이 간에서 먹은 찌꺼기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려면 여기서 역시 구멍이 빵빵 뚫렸습니다. 이 동맥피를 누가 받아요? 정맥이 받죠. 받아가지고 이것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맥이, 오늘 정맥혈관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여기서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게 손을 보면은, 팔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커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한 동맥은 안 보여요. 핏줄이에요. 그 뭐는 보여요? 정맥, 혈관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시커먼 게.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동맥은 안 보이는데, 이 정맥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맥은 뭐가 붙었어요? 시커먼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 근육입니다, 이게.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운동 하잖아요. 이것이 체온이 38도, 37도를 올려줘야만 이 간에서 먹은 찌꺼기하고 동맥이 피가 이리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체온이 찬 사람은 피가 안 올라와요, 심장으로요. 그래서 악성 부정맥이 정맥입니다. 이 피가 이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왜 근육이 왜 붙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체온이 올라가야만 이렇게 근육이요, 뚝딱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 혈관엔 피가 쭉 뻗죠? 올라가죠? 그럼 쫙 펴져요. 또 눌러줘요. 올라가요. 그럼 여기 있는 피가 이렇게 눌러주면 쫙 올라가요. 또 이렇게 눌러주면 또 쫙 올라가요. 또 쫙 올라가요. 이게 근육, 마그네슘, 근육 펌프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혈액 속에, 정맥 속에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결핍이 되면 이거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피 속에, 우리 피 속에 이 마그네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근육 세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육 세포 속에 있어야만이. 또 이것이 이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 비만이 옵니다. 또 뭐가 올까요? 가래가 천식이 생겨요. 알러지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당뇨가 있고 악성 부정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마그네슘이 펌프 작용을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만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 정맥 속에, 정맥은 뭡니까? 더러운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죠. 정맥이라는 건 더러운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정맥은, 우리가 다리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렁이가 저렇게 막 나온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정맥이거든. 피가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피가 못 올라가니까 노폐물이 그냥 쏘여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세균이 번식하는 건 정맥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혈관에, 여기 정맥이나 이 동맥이에요. 혈장 속에 1.0%의 생명액 리퀴드맥이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들어있을 때는 이 정맥피가 항상 마그네슘이
박동작용을 했더니 100% 올라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0.5%밖에 미네랄이 없어요. 생명이 리퀴드맥이 없을 때는 이게 50%밖에 피가 안 올라갑니다. 50%. 그럼 노폐물을 50%밖에 바깥으로 배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0.3%밖에 없다면 30%밖에 심장으로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면은 70%가 모든 독이 어디 쌓여요? 온 조직에 쌓이는 겁니다. 간에도 쌓여, 자궁에도 쌓여, 위도 쌓여, 뇌도 쌓여.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게 안 올라가요. 또 고혈압 환자가 이게 안 올라가서 고혈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정맥,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 손을 많이 흔들어 주거나 이 발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면 정강이나 이 발끝이나 손끝이 손 이렇게 만져보면 뜨겁죠. 이때 이 뜨거운 것이 38도, 37도가 됐을 때는요, 피가 그냥 바로 심장으로 정맥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해 주거나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걸 많이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맥이 근육 펌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체온이 낮은 사람은 꼭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체온이 낮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안 올라가니까 숨이 가쁩니다. 또 뭐예요? 혈구들이 숫자가 백혈구, 이 적혈구 수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0.5나 0.3면 혈구들이 활동을 못해요. 숨이 적혈구 숫자가 줄어드니까 숨을 가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원리를 오늘 한번 배웁시다. 이게 4대 미네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4대 미네랄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죠. 그런데 이게 2대 1입니다. 요건 2고 1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세포에 마그네슘이 참 이렇게 존재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정맥에도 여기 중간에 보면 혈액이 있어요. 피예요, 피. 이렇게. 피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칼슘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슘이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요. 펌프 작용을 뚝 하는 소리를 내요. 뚝 하면은요, 이게 여기서 근육 속에서 마그네슘이라는 게 뚝 하는 소리를 내면요, 칼슘이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면 이 근육 속으로 들어와요. 모든 7대 영양소리 다 따라 들어옵니다. 노폐물까지 다. 그러면 들어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포가 근육 세포가 먹어요. 먹고 살고 여기에 있는 먹고 산 찌꺼기 노폐물 있죠. 이거 다시 딱 하면은 칼슘이 여기 또 있어요. 칼슘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근육 세포 속에 하나 있어.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여기 들어 있고 하나는 혈액 속에 들어 있어요. 하나가 뚝 하면 모든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를 이끌고 들어오고 딱 하면은 또 여기에 있는 칼슘이 노폐물을 싣고 어디 갖다 줘요? 혈액 속에 갖다 주기 때문에 이게 펌프 작용을 하면서 심장으로 피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를 고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악성 부정맥입니다. 악성 부정맥. 참. 그래서 이 정맥이 이 원리를 의사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성 부정맥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서요, 참으로 악성 부정맥으로 온 것을 마그네슘 주사를 놉니다. 칼슘 둘과 2대 1을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놓는 거. 이 원리를 인져서야, 미국서 인져서야 알아내가지고 개발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심장이 아까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코를 골아요. 푹 하고 숨을 쉬었으면 이게 동맥으로 가서
코를 고는 사람들 보면 이 들어가는 거, 들어가질 못하니까 한 5초, 10초를 쉬어요. 여기서 5초, 10초 쉬고서 코를 들어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마그네슘이 없으니까 5초, 10초를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마그네슘만 있어 뚝딱뚝딱 하면서 이 칼슘이 영양소를 갖다 주고 또 칼슘이 영양소를 또 노폐물을 혈관에 넣어주니까 숨이 멈추질 않죠. 뚝딱뚝딱뚝딱 마그네슘 펌프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은 이 심장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장맥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빈맥이죠. 빈맥. 마그네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빈맥.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빈맥에서 죽다. 뚝 하면은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마그네슘 펌프 작용을 못하니까 빈맥 그냥 바바바바바바 그냥 턱만 떨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성 부종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전부 빈맥. 피가 안 올라온다는 거죠. 안 올라오면서 그냥 숨을 쉬는 거죠. 이 빈맥. 그러니까 심장은 뛰지만은 실제로 올라가는 건 뭐 활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맥혈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그네슘을 안 먹고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없이는 이 정맥이 근육 펌프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 이 원리를 1988년 린절 닥터가 발견한 겁니다. 이 원리를. 그래서 오늘날 병원에 가면 솔투솔루션 맞죠? 악성 부정맥 있는 사람 가서 병원에 가서 솔투솔루션 주사를 맞으면요.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뚝딱 이 펌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885년에 개발된 건데 이 원리들을 의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굴 속에, 조개 속에. 그 다음에 우리 현미나 통밀 같은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악성 부정맥이나 숨을 못 쉬는 빈맥, 코골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발에 정맥염증이 있어가지고 지렁이 같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또 무좀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것이 악성 부정맥, 다시 말하는 마그네슘 결핍증에서도 무좀이 온다. 그래서 정맥염증이 오면 바로 코골이, 또 악성 부정맥.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 달 내지 6개월 안쪽엔 돌연사가 온다. 그러면 중풍이 온다. 이게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신호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근육 펌프 작용한다는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혈구가 병원에서 수치가 적혈구 수치가 정상이 아니다 하면은 내 속에 생명의 리퀴드맥이 모자랐다. 결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혈관 속, 이 부정맥 속에, 이 정맥 속에 고지혈증, 다시 말하자면 중성지방, 기름,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를 시키죠. 꿀을 먹으면 벌이 소화시키기 때문에 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맥 속에 마그네슘이 있어야만이 소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노폐물이 다 분해됩니다.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2대1만 있으면 이 정맥 속에 기름기 노폐물이 다 분해되기 때문에 일단 소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비만이나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나 다시 말하자면 뭐가 없어? 부정맥이 우리 몸속에 찾아오지 않는 정맥염증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맥혈관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을 위해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 미용, 항암작용, 변비 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로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뚝딱, 뚝딱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